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본래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는 붉은 수염을 뜻하는 가문 전통에 따라 실제로 붉은빛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네로 역시 얼굴에 붉은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로가 아주 어릴 때인 AD 40년 무렵 세상을 떠났고 이후 네로는 어머니 소아그리피나 즉 아그리피나 더 젊은이의 손에 자라게 되었다. 아그리피나는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증손녀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결혼 생활과 관련해 음험한 소문이 많았다. 예컨대 두 번째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결국 삼촌뻘인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혼인하여 로마의 정권을 사실상 쥐락펴락했다.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이미 정통 후계자인 브리타니쿠스가 있었으나 아그리피나는 권력 유지를 위해 브리타니쿠스를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황제의 딸 옥타비아와 네로를 결혼시키고 수시로 클라우디우스 곁에서 모략과 독살을 서슴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 아그리피나가 독버섯 등에 독을 타는 방식으로 황제를 제거했다고 추정한다. 클라우디우스가 죽자마자 아그리피나는 미리 매수해둔 근위대장 브루스와 함께 군대를 움직여 어린 네로를 황제로 옹립했다. 원로원도 마지못해 이를 승인하였고 로마에서는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 제국의 절대권이 넘어갔다. 당시 새 황제의 정식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였지만 사람들은 그저 네로라고 불렀다. 네로는 즉위 직후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의 장례식에서 추모 연설을 낭독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철학자이자 그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쓴 것이었고 이 점은 로마 시민들도 대개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네로가 원로원 앞에서 나는 아직 어리니 조국의 아버지 칭호는 사양하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순수하고 겸손한 황제로 바라보았다. 더불어 즉위 초기에 그가 내세운 공약들은 매우 이상적이었다. 납득할 만한 정책과 자율적 원로원 운영, 부정부패 척결, 매관매직 금지, 그리고 군사적 정복보다 평화를 지향하겠다는 발언 등은 민심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재위 초기 약 5년 안은 상황이 꽤 안정적이었다. 네로는 브루스와 세네카 그리고 해방노예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인프라나 세제 그리고 원로원과의 관계를 나름 원만하게 이끌었다. 심지어 대외적으로도 성과가 있었다. 브리타니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동방에서는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서 분쟁이 잦았던 아르메니아를 점령해 세력권에 편입시켰다. 이 조치는 파르티아를 견제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었고 동방 방위 체제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업적 때문에 네로의 초반 치세는 제법 호의적으로 기록되는 편이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가 남긴 친아들 브리타니쿠스의 존재가 결국 네로를 옥죄었다. 브리타니쿠스는 클라우디우스가 사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자연스러운 계승권자였으므로 네로에게 있어 언제 반대파의 대의를 상징할지 모를 위협이었다. 특히 브리타니쿠스가 사투르날리아 축제에서 과감히 노래를 불러 자신이 부당하게 상속권을 빼앗기고 쫓겨났음을 암시했을 때 네로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약 전문가 로쿠스타를 이용해 브리타니쿠스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뜨거운 음료에 차가운 물을 섞는 순간 독이 투입되도록 꾸며 브리타니쿠스가 순식간에 숨지게 만든 뒤 그는 어려서부터 지병이 있지 않았느냐고 태연히 둘러댄 것이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폭주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지만 네로의 과감하고 잔혹한 선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네로는 이미 해방노예 클라우디아 아크테와의 관계가 있었고 동시에 뛰어난 미모와 야망을 지닌 포파이아 사비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포파이아는 네로의 친구이자 원로원 의원인 오토의 아내였다. 네로는 오토를 지방 총독으로 좌천시켜 로마에서 쫓아낸 뒤 포파이아와 더 깊은 사이가 되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한 인물이 바로 아그리피나였고 모자는 급격하게 갈등을 빚었다. 결국 네로는 어머니를 제거하기로 결단한다. 배를 침몰시켜 익사시키려 했으나 실패하자 군대를 보내 직접 살해해버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그리피나는 최후에 네로 황제를 낳은 배를 찌르라 라고 외쳤다고 한다. 또한 정실 부인이었던 옥타비아도 네로의 비위를 거슬러 결국 유배되었고 부정 혐의를 씌워 처형되었다. 네로는 그렇게 포파이아와 정식으로 결혼했으나 훗날 그녀마저도 구타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황제로서의 통치는 점차 독재적이고 개인적 성향을 띠게 되었지만 네로는 예술 애호가였다는 면모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어릴 적부터 시와 노래를 좋아해 현악기 기타라를 즐겨 연주했고 자신이 직접 작사한 곡이나 시를 무대에서 공연했다. 로마에서 대규모 음악 연극 축제를 열었고 그리스로 건너가 여러 도시에서 다시 축제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미 끝난 축제도 황제의 재참가를 이유로 재개해야 했으며 네로가 노래하는 동안 아무도 극장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임산부가 극장 안에서 출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죽은 척 실려 나가기도 했다는 일화들이 전합니다.
전한다. AD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제는 네로치스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도시는 9일 밤낮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네로는 화재 진압을 지휘하고 이재민을 돕는 한편 로마를 재건하기 위한 그란단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그 과정에서 도무스 아우레아라는 웅장한 황궁과 정원 설계안을 내놓아 도시 경관을 혁신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으로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 대규모 처형을 시행했고 이는 민심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무엇보다 황궁 건설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퍼지면서 황제에 대한 신망이 급격히 하락했다. 시간이 흐르자 원로원, 귀족, 군대와 지방 지휘관들까지 네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로마 상류층뿐 아니라 평민층에까지 불만이 확산되었고 모반의 기운이 여러 차례 감지되었다. 대표적으로 AD 65년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가 주도했던 암살 모의가 있었다. 여기에 시인 루카누스, 근위대의 대장 플라우스, 그리고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까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모두 처형 또는 자결을 강요당했다. 이후 군부의 유능한 지휘관들도 점차 숙청당하거나 자결을 명받았는데 아르메니아를 장악해 파르티아를 견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장군 호르블로마저 죽임을 당하면서 군대의 충성심이 크게 흔들렸다. 결정적으로 AD 68년 갈리아에서 빈덱스가 거병하여 로마군의 네로를 폐위시키자고 호소했고 히스파니아 총독 갈바도 그의 호응에 반란을 일으켰다. 민중과 군인들은 대거 갈바 편으로 돌아섰고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이라 선언했다. 네로는 로마를 탈출했으나 가담할 세력이 없어 결국 근교 하인의 집에서 자결했다. 이로써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막을 내렸고 로마는 새롭게 내전과 황제 교체기에 돌입했다. 죽은 뒤 네로는 역사 속에서 폭군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의 파격적이고 대담한 성격이 일부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네로사우 스스로를 제2, 제3의 네로라 칭하는 자들이 등장했고 그가 다시 돌아와 로마를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루머도 돌았다. 이는 네로치세 초기에 보여준 어느 정도의 선정과 예술과 향락을 사랑하며 군중 앞에서 연주를 마다치 않았던 독특한 행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전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네로의 생애는 모친, 의붓 동생, 부인들마저도 제거하며 제국의 권력을 독점했던 잔혹한 군주의 이미지와 문화 예술에 열광하며 평생을 무대 위 스타로 군림하고자 했던 예술 애호가의 모습이 기묘하게 교차한다. 한때 처음 5년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나쁘지 않았던 그의 통치는 이후 점차 개인적 욕망과 무절제한 권력 행사로 치달아 파멸을 자초했다. 그러나 대담하고 자기 표현에 거리낌 없던 스타일은 오랫동안 로마인들의 기억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고 사후에는 그의 극적 운명이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로 거듭나 전해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